천호선의 더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여러분, 당대표 천호선입니다. 오늘부터 더 브리핑이란 제목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정당 대표가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창당 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생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소통의 장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당원들의 여론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1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송에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당이 더욱더 한 덩어리가 돼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응 방안, 당의 사업에 대한 보고, 당원들과의 대화 등으로 너무 길지 않게 20분 남짓 이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식도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놓치면 당원들이 듣기 어렵기 때문에 20분 정도 팟캐스트로 운영하고 당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방송 밑에 붙는 댓글이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 의견들을 모아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당원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당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상무위원회를 합니다. 저 당 대표, 부대표들,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이 중심이 돼서 그때그때 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의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상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역시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정윤회 씨 사건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해봤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이걸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청와대가 스스로 찌라시를 만드는 제작소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찌라시라면,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했다면 그건 정말 청와대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상식적인 보고였다면 그 보고서가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청와대 내부 문서가 유출된 기강문란 사건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추정대로라면 청와대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보고되고 있고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이라면 말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 자체는 아니더라도 정윤회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풍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건 비서실장이건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오거나 의혹을 산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정윤회 씨 사건을 놓고 이 부분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검찰에다 맡긴다는 것, 지금 검찰의 태도로 볼 땐 누가 누출했다, 그 부분만 밝히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우리들의 일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이것은 제대로 국회가 다뤄야 한다, 청문회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권을 흔들거리게 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국민과 나라의 불행입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자체 조사해서 국민과 언론이 납득할 수 있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일을 주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큰 화가 되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예, 지난주 제가 했던 활동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당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거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관객 모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죠. 여기에 제가 잠깐 출연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회찬 전 대표도 초청받아서 출연하셨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연극을 연출하는 기국서 씨,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둑들이란 영화에 보통 중국인으로 아시는데 외용으로 나왔던 그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우리 당원이 되셨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농성할 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다 인연이 돼서 입당을 하시고 당대표와 노회찬 대표 한번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제 꿈이 연극에 출연한다는 게 또는 영화에 출연한다는 게 누구나 꿈이 될 수 있고 저도 그게 꿈 중에 하나였는데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제가 보기엔 망쳤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끝나고 나서 무대 위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연극하시는 분들, 출연했던 배우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연극은 실패했는데 언젠가 영화에는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정치 드라마인데 웨스트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다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정치 영화 만들고 그런데 혹시 잠시라도 출연하는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또, 서울시당 주최로 박원순 시장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PPT를 활용해서 그동안 서울시정에서 해왔던 역할, 특히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들어가면서 협치하고 혁신하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서울시장의 어떤 철학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요, 서울시청 앞에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귀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위치를 누르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서울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 서울시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철거 문제 때문인가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던 민원인이 그걸 차로 들이받아서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들이 그걸 고치겠다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고치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왜 이것이 찌그러졌는지를 설명하라. 그래서 옆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정에서 소통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팻말을 붙여놨다는 이야기가 저로서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을 소개하면서 정의당 바깥에 있는 가장 정의당스러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대전시당에 갔었습니다. 대전시당 신입당원 교육을 갔죠. 제가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신입당원을 위한 교육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입당원들 6월 이후에 입당한 분들 중에 핸드폰 번호가 있는 한 3,000분들한테 발송을 해서 우리 당의 간단한 역사, 우리 당의 당명과 심벌이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당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등등을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을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은 신입당원들께서 꼭 그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신입당원 기준이 언제부터냐라는 것은 뭐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기존에 들어오신 지 꽤 되신 당원들도 한 번쯤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 25분 정도 됩니다. 크게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요. 출퇴근 시간에 잠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대전시당 갔을 때 신입당원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대전시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입당원들이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 여성위원장, 총무들 맡아 나서는 진취적인 풍토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입당원이라고 해서 그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당이 항상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 그때그때 소개시켜드리고 또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모욕적인 대우 때문에 분신을 하시고 결국엔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죠. 저도 그 빈소에 다녀왔습니다만 최근에 그곳에서 그분들 전체를 해고한다는 통보, 경비원을 해고한다는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서 이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 사태가 전국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아파트 입주자와 경비 노동자가 함께 걸어가는 상생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자라는 구상을 갖고 한 단계씩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상생 아파트 선언,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인증샷이나 당원 참여, 당원이 동대표로 있는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캠페인의 전개, 상생 아파트 전국 지도 그리기 사업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원들도 아마 반 이상이 아파트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동대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에 연락 좀 주시면 함께 정말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 우리 당이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주요하게 장기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탈핵 사업입니다. 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죠. 핵무기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건을 예로 들지 않아도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대 정치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세계 어느 곳이라도 원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전을 폐지 내지는 줄여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당의 중요한 사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탈핵 에너지전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조승수 전 의원님과 그리고 김재남 의원께서 함께 맡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명이 끝난 노원전 고리 원자력 1호기, 월성 원자력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우리가 추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균 원내대표랑 만나서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그렇게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자방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또는 커다란 부패 의혹 사건들이죠.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보통 큰 일들이 아니고 그 실체들이 밝혀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원외교 문제는 3조가 넘는 돈을 이미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회수된 건 단 1원도 없다라고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물꼬를 튼 것, 우리 당의 김재남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격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있다가 뭐 자서전을 쓴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자신이 잘했다고 주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자서전 쓰려면 자원외교 어떻게 했는지, 형 이상득은 뭘 했는지, 박영준 차관은 무엇을 했는지 있는 것을 좀 밝혀라. 이왕 전직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려면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기고 싶은 거 그저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 문제제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서전이 그저 자기 변명과 거짓말만 밀어놓는 자서전이라면 전직 대통령이 그런 자서전을 쓴다면 그것은 역사의 죄가 될 것입니다. 당원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회적 경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당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주제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를 크게 보면 시장 경제와 공공 경제로 나누죠. 최근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윤보다는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특히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도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과 김명미 부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 여기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당원들이 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능하면 이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에 흔히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노동조합의 기반들도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회적 기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역위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지역의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 뭐 조기축구회 같은 동호회도 좋습니다. 이런데 우리 당원들이 여기저기 참여해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넓혀나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려고 하는 우리 강서지역위원회 문대영 당원이십니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을 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뭐라 그럴까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함인데요. 오늘 통화를 해서 어떤 활동을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대영 당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본 사이인가요? 네, 많이 뵀었는데. 아, 그래요? 이름과 얼굴을 제가 연결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지역위원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네,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네. 아주 생소한 직함입니다. 네.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건지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그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 하나인 마을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 한 명씩 인큐베이터를 뽑았었습니다. 아, 딱 한 명씩이요? 예. 네, 그래서 현재는 각 자치구마다 25명의 인큐베이터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인큐베이터들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그래서 창업까지 돕는 과정과 그리고 창업 이후에 지속 가능한 마을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 명 뽑는 거면 경쟁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험을 보신 건가요? 면접을 하신 건가요? 네, 공고를 했고요. 12년도에 하반기에 10명, 그리고 13년도 2월 달에 15명, 해서 총 25명이 완성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자문과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하셨을 텐데 좀 자랑할 만한 것, 다른 지역에서 우리 당원들도 그런 마을 기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을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을 활동가라고 명명해서 스스로 마을 활동가, 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우리 정의당에서 그 후보자들이 상당 부분 마을 활동을 경험을 통해서 후보가 많이 나오셨었어요. 예. 그리고 관악이나 뭐 동작이나 영등포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후보로 많이 나왔었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스스로의 주민들의 스스로의 욕구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역할들을 해가면서 그 공동체 사업이나 그것을 통해서 또 욕구를 통해서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원하고 또 자문하고 또 교육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강서에서 했던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인상적인 사업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강서에서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도시방역, 그러니까 방역을, 지금 세스코가 독점하고 있는 예. 사업을, 방역 사업을 마을 기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예. 대개는 우리 지금 이제 경력단절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육아, 공동육아나 돌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강서에는 돌봄과 관련한 그런 마을 기업들의 벨트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육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보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방역 문제는 예를 들면 지역 마을 방역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방역 사업을 물론 이번에 선정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나 어떤 아이템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방역 사업을 지금 세스코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일반 어떤 대기업이나 큰 음식점에서만 이런 방역 사업을 이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은 원하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또는 또 어떤 그 규모 이상에 돼야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모임을 통해서 학습하고 방역 사업을 준비해서 마을 기업을 통해서 상공인들, 좀 중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어떤 단지 내 이런 곳까지도 이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예. 준비를 했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은 안 됐습니까?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네, 서울시에서는 합격했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독점적인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도 허용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 주민 모임이 얼만큼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모여 있느냐. 그리고 그 주민의 마을의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주민들과 사업하면서 막상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창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만들었지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최소한의 암만 사회적 기업이지만 최소한의 수익이 생겨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까? 일단 얼마 전에 전국위원회에서 우리 정의당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예. 생겼죠. 그리고 김영미 부대표님이 아마 위원장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랑. 예. 예. 되게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도 자율기업도 포함이 되지만, 굉장히 구성원들의 민주적 운영 방식과 수평적 논의 과정이 충분히 돼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 이렇게 몸쪽에 체득화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1인 1표라는, 그리고, 서로 협동하고 연대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조금은 다소 서로 간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 같은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조정해내고, 그것을 갈등들을 좀 조정해내고, 서로 이렇게 힘을 보태줄 수 있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주장을 잘 생산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 협동조합법이나 협동조합 운영할 때 보니까 정말 총회 하나를 준비하고 참여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인 규정들이. 아무튼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라기보단 우리 당원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런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당원들께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장 큰 하드는 지역으로부터 자원이 순환되는 경제활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혁신의 방향은 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역 안에서 경제 흐름을 만들어내는, 또 그 경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지역 주민들과 면밀하게 스킨십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당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나 또 우리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당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당이 조금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저 당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를 앞장서서 하는 정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튼튼한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언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한번 모아서 당원들과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 제가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 당원과의 전화 연결은 강서구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문대영 당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정의당의 주간 일정을 전해드릴 원내행정기획실국장 곽고은입니다. 12월 첫째 주 정의당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이죠. 12월 2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정 217호에서 한경 연구위원을 모시고 여론으로 본 정치 지형, 진보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원내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7시에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제8차 생태사회 전환포럼이 있습니다.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제23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촉구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보신각이고요. 우리 당에서는 문정은 부대표님이 참석합니다. 오후 1시 20분에는 한국 DPI 대회, 오후 2시에는 한국장애인 인권 시상식이 여의도 이름센터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두 행사 모두 천호선 대표님이 참석하시고요. 오후 3시에는 통신비 인하 관련해서 당론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이고요. 다음으로 저녁 7시 건강정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역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4일 목요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113차 상무위원회가 있고요. 오후 12시부터는 전략기획위원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당의 주요한 사업이죠. 오전 9시에 중앙당 회의실에서 총선 캠프 4차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광주시당이 송년회를 합니다. 이정미 문정은 부대표님이 광주를 가시는데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광주당원 여러분들은 많이 참석해주세요. 장소는 첨단 한마음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6일 토요일 일정입니다. 오후 2시 중앙당에서 1회차 건강보험안으로 지역활동과 양성교육이 있고요. 똑같은 시간이죠. 오후 2시에는 경북도당 당원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경북도당 당사이고요. 경북도당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내일부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니까 모두 따뜻한 옷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지금까지 원내행정기획실의 곽고은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내행정실 곽고은 국장의 주간 일정 소개였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 방송을 함께 진행해갈 곽고은 국장에게도 격려 부탁드리고요. 목소리 좋죠? 예, 오늘 첫 방송 좀 산만하게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방송은 대표단, 의원단, 중앙당의 활동을 보고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당대표가 직접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족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들어서 청취율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건 이해해 주시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방송이고 앞으로 제 임기 동안 매주 월요일 이렇게 방송을 해나갈 것입니다. 당원들과 함께 수통하는 정의당입니다. 더브리핑 천호선이었습니다.